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5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05%, 코스닥 0.07%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증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정 종목 위주로, 특정 테마 위주로 계속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종목에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증시의 방향은 우리가 예측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주가를 맞추기보다는 지금은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30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위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1선 평균선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하락을 좀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고점 자체를 계속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조금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상승 이 반등에서 N자로 좀 올라가 주면서 뻗어 나가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대형주 위주의 그런 상승이 나와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12월 달이 좀 산타랠리 등으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해외 자산 혹은 그런 위험 자산들이 조금은 하락으로 좀 무게가 잡히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썩 지금 주식 시장도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쯤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상황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이 나왔을 때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 악재에 대해서 좀 우려감으로 관망 혹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런 위험도가 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이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보는 위치를 잡겠지만 뭔가 그런 대외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정세들이 좀 계속해서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이 회수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전처럼 힘있게 올라가는 구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또 오늘도 양매도 하면서 좀 끌어내렸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월봉, 양봉이지만 여전히 밑에서 241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고점 자체가 뚫지 못하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매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이 금액도 외국인 기관 오늘은 좀 샀지만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크게 뭔가 고점이 높아진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대형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2차 전지 혹은 비메모리 관련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올랐습니다. 1187원. 그래서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증시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하락 이후에 횡보를 좀 하고 있다면 환율 같은 경우는 큰 상승 이후에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제 이 고점이 뚫렸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환율 자체는 계속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이런 또 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나스닥 다우는 잘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차이나 위안화도 지금 많이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는 증시의 이제 선물 지수 선물부터 볼까요?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유럽 증시 좀 하락하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도 조금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의 뭐 부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은 1.44%,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래서 뭐 계속해서 1.44%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부터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는데,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회의록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미룰 만큼 미뤘고요. 네, 물가도 오를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고, 원래도 이제 2022년부터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작을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조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장이 올라간다면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조금씩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12,3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조금 하락했네요. 시간 외 거래는 뭐 거의 최근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오늘은 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뭐 26만 주, 거의 뭐 일거래가 거의 없었고요. 거래량 자체도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상승 이후에 좀 하락을 겪고 지금 다시 한번 바닥 다지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한번 힘이 실릴 때쯤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잔잔하다가 다시 한번 터질 움직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121선 기준으로 주가는 좀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원 정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자리는 지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양봉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부터는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양봉을 이렇게 뽑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1선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21선 자체가 완곡하게 이제 누우면서 요 정도 라인을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21선을 태우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1선도 옆으로 좀 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 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21선과 이제 61선의 갭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 한번 실어주면 크게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1선은 지금 15,500원 정도고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마찬가지로 계속 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번 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올려서 마무리를 하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그 줄고 떨어지는 그런 주봉과는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의 그런 패턴을 보았을 때는 이제 크게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 이제 지지를 좀 하는 상황이고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보시면은 차트가 오랫동안 이런 벽을 세우면서 넘지 못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사실 요 구간이 요게가 이제 거의 월봉으로 따지면은 언제였죠? 기간이 연도로 따지면 거의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뚫지 못하던 그런 구간을 그죠? 여기서 아주 강하게 코오롱 플라스틱이 뚫고 나갔다는 거고요. 이 양봉으로요. 이렇다는 것은 이때까지의 그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가치보다 좀 다른 비전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 비전이 혹은 사업성이 일회성이라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오버슈팅에 대한 반납을 하고 다시 뭐 자리를 잡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가치를 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10년간 이전 10년 동안 없었던 그런 전기차와
그다음에 수소차가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차량이 무거워지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 경량화의 핵심 소재로 이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량 경량화가 일단 핵심 비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소차 관련 어제 이제 배터리 하우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차에 대한 그런 하우징 부품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충분히 비전과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고요.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여기 보시면은 네, 연간 실적이고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에 뭐 3,200억 뭐 매출액은 비슷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이제 감소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뭐 그런 단가가 하락을 했다라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기간이 되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유보율은 꾸준히 유지를 해줬고요. 부채 비율도 좀 개선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60% 정도로 아주 괜찮은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이제 이 영업이익이 상승 시작이 되었고요. 순이익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20년 9월에는 영업이익이 1억에서 지금 2021년 9월에는 112억이 돼버렸고요. 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3분기 9월 달까지 3분기 결산을 보게 되면 벌써 이제 매출액이 3천억 가까이 되고요. 3천억 됐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벌써 151억에 263억입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이 124억에 207억이네요. 이 데이터가 벌써 이제 3분기까지가 작년을 넘어섰고요. 4분기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분기가 조금 뭐 3분기보다 떨어진다면 사실 이 매출액에 대한 그런 증가세가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 주가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더 증가를 한다면 혹은 내년에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ROE도 많이 개선을 했고 올해는 이런 좋은 실적 때문에 배당금도 줄 수 있는 그런 이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배당금을 주어왔던 코오롱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에 이때처럼 이렇게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낮아졌을 때는 뭐 배당을 안 했지만 또 올해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100원 이상을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네, 기업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코오롱 플라스틱의 이제 매출액에 직접 관여를 하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POM이라고 해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폴리옥사이드인가 폴리옥틸머신가요? 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POM이라고 좀 그런 이제 재료를 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 가격에 따라서 또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실적이 많이 변하는데요. 이 리포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효성화학 폴리케톤 사업 흑자 전환 기대로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주 높게 지금 효성화학이 30만 원 정도인데 목표가가 46만 원이고요. 네, 이렇게 플라스틱 경쟁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격 상승으로 관련 판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큰 자동차용 침투율 확대로 플랜트 가동률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효성화학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업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POM 생산 능력이 상당히 이제 인정받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POM 그 다음에 PA66, 그 다음에 PA6, PBT, EVOH 등 경쟁 인프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폴리케톤 판가 또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기,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그런 차량
부품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뭐 폴리케톤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POM도 이렇게 86만 톤으로 전체 시장 대비해서 25% 24% 아니죠? 뭐 그렇게 좀 많이 차지를 하네요. 그래서 POM 관련 기업인 지금 효성화학을 얘기했지만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 테마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룹 차원의 이런 수소 투자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이런 주가 차트 이런 하방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과정은 이런 쌍바닥을 다지고 진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